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 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과 그 새만금에 대한 주제로 자, 오늘은 바로 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4차 산업의 메카 새만금 드론의 산업화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무인 항공기라고 합니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전 전파로 원격 조정하는 무인 항공기를 의미하는데요.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에 착안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최초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된 드론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드론은 바로 2000년대 그 초반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되었고, 드론이란 영어 단어는 원래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데요. 작은 항공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창기 드론은 공군의 미사일 그 폭격 연습 대상으로 쓰였는데 점차 정찰기와 공격기로 용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도 않고도 적군을 파악하고 폭격까지 가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미군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용 무기로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 그리고 IT 업체, 공과대학, 일반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드론 개발에 뛰어들어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생산업체 증가와 관련 기술 개발에 따라 제작비가 낮아지고 다양한 활용도가 민간 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드론은 탁월한 기동성과 다양한 활용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험난한 산업지형을 포함해 어디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초고속, 초정밀 카메라 등 현대 과학으로 무장한 부속 장치들을 추가한다면 그 활용 방법은 더욱더 무궁해지는 것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새 드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2013년도 12월 달에 프라임에어라는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재고 관리와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데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에어는 택배 직원이 했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는 유통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드론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대거 고용을 했습니다. 드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작은 스타트업들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러한 스타트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구글은 드론 제조업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2014년도 4월 달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는 직원 20여 명을 둔 작은 회사인데요. 페이스북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은 구글의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빼앗기자 다른 드론 업체인 어센타를 인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약 2천만 달러, 한화 208억 원 정도를 어센타 인수 금액으로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드론을 내세워 인터넷 사업을 확장할 심산인데요. 구글은 열기구를 이용해 전세계 무선 인터넷을 공급하는 프로젝트 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열기구에 더해 드론으로 무선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인데요. 페이스북도 인터넷.org 프로젝트로 저개발 국가에 인터넷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1만 2천여 대의 드론을 띄워서 중계기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기업 외에 드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업계나 영화 제작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드론을 촬영용 기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론사는 이른바 드론 저널리즘을 표방하며 스포츠 중계부터 재현장 촬영, 탐사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지리적인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생생하게 렌즈를 담고 있고, 과거에 활용하던 항공 촬영보다 촬영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2014년도 탄자니아에서 사자 생태를 촬영하는 데 드론을 도입했고, CNN도 터키 시위 현장, 필리핀 태풍 하이안 취재 등의 드론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국내 방송사들도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 촬영에 이미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HD급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이 최근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배달업계에서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영국 도미노 피자는 2014년도 6월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법적인 규제가 완화되면 몇 년 안에 드론을 실제 배달 서비스에 쓸 예정입니다. DHL은 파슬콥타라는 드론을 만들어 2014년도 9월부터 육지에서 12km 떨어진 독일의 한 섬에 의약품과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개인을 겨냥한 드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RC 마니아나 키덜트족을 공략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드론도 나왔고 앞으로 일반 소비자를 공략한 드론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방산 전문 컨설팅 기업인 TL 그룹은 향후 10년간 세계 항공 우주 산업 중 무인 항공기가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2014년도 64억 달러였던 드론의 시장 규모가 10년 후 91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요. 2014년도 전세계 TV 시장 규모가 약 163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드론의 미래 시장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군사용 수요가 89%, 민간 수요가 11% 차지하던 드론 시장의 판매 분포는 10년 후에는 군사용이 86%, 민간 수요가 14%로 변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드론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데요. 방위산업체나 중소기업, 택배업체들도 최근 드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드론을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드론은 아직까지 항공기로 취급받고 있고 법도 아직은 기존 군사용이나 공적인 업무로 사용하던 것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을 상업용으로 확장하려면 관련 규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나 유럽 지역도 비슷합니다. 드론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드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안전을 꼽고 있는데요. 테러리스트가 드론에 위험물질을 넣어 배달할 수 있고 드론이 고장나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도 상존하며 촬영용 드론이 많아질수록 사생활 침해 위협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방송사 등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이미 관련 부처에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밝은 미래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없으며 GPS도 빠른 위치 파악이 가능하며 어디든 OK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싸다입니다. 인건비와 유지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택배 드론으로 배송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의 드론은 무선기지국으로 사용시 하루 대당 약 10만원의 드론 운영 비용으로 동시에 1000가구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위험한 일도 척척입니다. 앰뷸런스, 우주탐사용, 해양구조용 드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드론이 실질적으로 이 새만금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앞으로 연관이 지어질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엔 4차 산업 신기술 전진기지화가 돼야 됩니다. 새만금을 다양한 규제 특구로 지정해서 드론과 원격진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달 29일 서울에 개최한 새만금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포럼에는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 개발청 등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웰빙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는 웰리스 관광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새만금의 관련 산업을 키우는 전용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새만금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화와 웰리스 산업과 연계한 새만금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린 테크앤로 구태현 변호사는 새만금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무인 자율주행, 드론, 원격 진료 등 연구개발과 실증 산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만금은 총체적 규제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새만금이 규제 혁신의 테스트베드, 정부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 글로벌 경제 협력 특구로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의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만금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웰리스타운과 타워 조성, 전시 컨벤션 센터, 테마파크 등 새만금 관광 콘텐츠에 웰리스 사업을 가미한 웰리스 관광 허브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민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는 새만금의 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웰리스 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웰빙과 행복, 건강을 아우르는 웰리스 산업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시장 규모만 보면 4조 달러 가량이다 라면서 새만금 관광 콘텐츠의 웰리스 산업을 가미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이날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새만금 콘텐츠 개발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투자 유치의 활기도 돋는 이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의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새만금 콘텐츠 발굴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새만금 정책 포럼은 행정, 투자 유치, 관광개발, 수질환경, 기반시설 등 5개 분야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새만금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오늘 그 이어서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마중물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은 단순한 제조업을 떠나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조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모든 첨단 과학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함께 사물 인터넷 그리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기술력들이 바로 새만금에서는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 이 드론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